정대식 원장님이시고 여기에 저희 이 경력이 쭉 나오는데 저도 다 모를 정도로 너무나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일반 분양을 위해서 또는 강만동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한다는 소문이 부산에 퍼지면서 이번에 매물이 부동산에 매물이 점점 소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여기는 뭔가 되겠구나. 이런 상황이 바깥 상황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집중 좀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세 번 칠까요? 하나, 둘, 셋.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세 번째인데요. 오늘 뭐 강의를 처음 들어오신 분 한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몇 번 좀 들으셨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너무 길게는 안 하고 1시간 정도로 해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면서 핵심적으로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뉴스데이하고 지금 일반 분양하고 어떤 그런 쟁점 사항은 여러분들이 좀 아시잖아요. 그죠? 얘는. 그리고 제 또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예. 유튜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정비사업, 재개발 정비사업의 주체가 누군 것 같아요? 네. 2번 정도 이렇게 총회를 여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쓸데없는 비용을 아끼려고 조합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 조합장이. 그런데 이렇게 총회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 마비를 20만원씩 주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조합원들이 뭐 개도 일지처럼 이렇게 신고하는 거예요. 조합은 안전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것을 총회를 여는 이유가 방해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방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꾸셔야 되고요. 조합자 월급은 누가 줍니까? 여러분들이 주는 겁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이 주는 겁니다. 재개발 지역은 독특하게 부동산 매매 가격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 가치, 저 감정평가 받은 가치, 그리고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의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조합원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전자산 가치, 종전자산 가치가 돈을 투자를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얻는 이득이 생기잖아요. 이 개발 이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가는 혜택이 조합원 분양가로 가는 겁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는 싸게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것까지는 지금 싸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890만원 정도. 890만원 정도로 제공은 되고 있는데, 요게 시장에서 높은 금액으로 팔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득이 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당을 하는데 재료를 500원에 사와가지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1000원 이상에 팔아야지만 여러분들이 500원이라는 이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익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액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이 비례율이라는 게 결합이 돼서 우리 반말 1구역은 비례율이 몇 프로인가요? 101%거든요. 101%. 비례율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부끄러운 비례율이죠. 어쨌든 100%가 넘어야지만 사업은 진행이 되거든요. 이익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개발 지역에서 매매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보십시오. 지금 감정평가 금액을 2억 700 받은 사람이 매매 금액이 2억 700 그대로입니다. 쉽게 말해서 프리미엄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비례율이 101%인데도, 그죠?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일반 분양가 정해주죠? 우리는 일반 분양가가 지금 얼마예요? 리츠에 파는 금액이 1040만원이죠. 1040만원의 조합원 분양가의 차액이 실질적으로 프리미엄인데 금액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얼마에 팔아요?
2구역 같은 경우에는 1,750만 원에 팔았고 대형 3구역 같은 경우에는 2,300만 원에 판다고 하잖아요. 그걸 지금 1,040만 원에 판다 하니까 수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아파트가 신축되잖아요. 신축이 되면 아무래도 신축된 아파트가 프리미엄 또 붙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양권 살 때 분양을 청약을 해가지고 나중에 아파트 들어가기 전까지 프리미엄 붙죠. 그런 것도 같이 여러분들 다 같이 그거를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죠. 왜? 1,040만 원 그냥 팔아버리니까. 이렇게 1단계, 2단계 프리미엄이 합쳐서 프리미엄으로 작동이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로 어쨌든 여러분들이 물건을 받았을 때 프리미엄이 없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하면 조합원의 혜택이 없는 겁니다. 조합원의 혜택이 없다는 소리는 투자 가치가 없다는 소리죠. 조합원의 혜택이 없다는 소리는 투자 가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해서 투자 가치가 없다는 소리는 조합원의 혜택이 없다는 소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리미엄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네. 지금 프리미엄 붙어봤자 1,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프리미엄이 없다는 것은 시장은 생각보다 똑똑하거든요. 지금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벌써 시장은 지금 간만동에 매물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이 조금씩 붙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이런 자리에 모여서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왜 시장에서는 일반 분양으로 전환만 한다 하는데도 가격이 꿈틀꿈틀거릴까요? 왜? 투자 가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 가치가 생긴다는 것은 조합원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프리미엄이 없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간만 1구역의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제일 큰 게 요겁니다. 간만 1구역은 임대 아파트 촌이라는 부분을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간만 1구역은 9,000세대가 만들어진들 그게 임대 아파트 촌이라고 낙인이 찍혀버리겠습니다. 지금. 그죠? 왜? 지금 조합에서 뉴스데이로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만 1구역은 임대 아파트 촌이라고 되어 있고 심지어 전국에서 가장 큰 전국 최대 규모의 임대 아파트라는 소리까지 들어요. 바꿔 이야기하면요. 임대 아파트도 그렇게 큰 임대 아파트 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임대 아파트 단지로 전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신도시급의 어떤 대단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고급 아파트를 가질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6월 17일 날 달려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그것만 그랬죠. 매물이 없다. 지금 매물이 없습니다. 왜? 지금 간만 1구역이 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임 조례를 한다, 일반 분양으로 전환을 한다 등등 이런 것들이 인식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살살 알게 되면서 일반 분양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번에 만약에 해임총회가 설령 저는 된다고 자신하지만 만약에 안 돼도 요것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손바닥 갖고 하늘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이란 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밝혀지게 돼 있고 또 그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늦으면 안 돼요. 시간이 너무 늦으면 여러분들의 고통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도 바뀌어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들이 얼마 전에는 간만 1구역은 왜 투자자가 없나요? 그래서 저는 직관적으로 이야기하죠. 거기는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투자 가치가 없는 것은 조합원의 혜택이 없습니다. 조합원의 혜택이 있어야 투자 가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질문이 간만 1구역은
매수하고 싶은데 매물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한 5통 받았거든요. 제가 중개업도 하잖아요. 네? 왜 매물이 없을까요? 하려고 하는 사람도 이제는 일반 분양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프리미엄이 가게 될 걸 알게 되는 거고, 사는 사람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높여서라도 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 가치가 있다. 심지어 조합원이 혜택이 있겠네. 일반 분양이 전환이 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만 일부의 쟁점 사항들은 여러분들 아시고 있죠? 일반 분양이냐 뉴스데이냐. 조합에서는 뉴스데이로 끌고 가는 거고, 지금 우리는 일반 분양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간만 1구역은 총 분양을 할 수 있는 물량이 총 9,000세대입니다. 9,000세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공공인데, 나라에서 지으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455세대입니다. 요게 공공임대입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지어서 아파트를 가져가야 되는 거, 요거 전체적으로 9,000세대는 우리가 다 지어서 파는 겁니다. 그 대신 공공인데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어라는 게 455개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지어갖고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다 팔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서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게 2,296개입니다. 나머지 6,341개를 지금 이 상태대로라면 요거는 리처사에 주는 거잖아요. 리처사에 그것도 완전히 똥값으로 주는 겁니다. 1,040만 원에 주는 겁니다. 뉴스대로. 지금 우리는 이것을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민간 임대회사에 팔지 말고 그냥 시장에 일반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그냥 좋은 가격에 팔자는 겁니다. 그것도 최소한의 가격으로 팔아도 엄청난 이득이 와요. 그래서 지금 조합에서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빨리 입주하고 미분양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귀가 아플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빨리 입주할 수 있을까요? 미분양 걱정 안 해도 되죠. 미분양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1,040만 원에 파는데 1,040만 원을 팔면 저 한 3개 사고 싶습니다. 돈 되는 대로. 그죠? 그런데 조합에서는 추가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합니다. 왜 말을 안 할까요? 말을 꺼내면 여러분들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추가로 드는 비용 다 여러분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저도 그랬죠. 재개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전 가치, 현금청산, 감정평가 받았다는 것을 조합에서 전부 출자를 해가지고 얻는 이득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 손해가 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합에서는 손해가 가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비 사업의 유형이 이렇게 주관경 재개발 재건축 사업인데 우리는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죠? 재개발 사업인데 재개발 사업의 정비 사업의 주체가 누구예요? 조합원이 각자의 자산은 조합의 현물 출자해서 아파트를 직접 짓는 사업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사업 방식이 뉴스데이 연계형으로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그죠? 뉴스데이는 여러분들이 뭔가는 아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죠? 뉴스데이는요, 패스를 안 할게요, 그러면. 뉴스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뭔가 하면, 새롭게 정착을 해라라는 뜻입니다. 뉴스데이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나라가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주택 부지를 민간한테 조금 싸게 제공을 합니다.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땅만 제공할 수도 있고, 그것을 누가 사업을 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LH에서 그 사업을 하도록 LH 법에서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에 맞는 주택도시기금이라는 데서 허브에서 보증을 쓰도록 공기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기업들이 다 일을 못하는 겁니다. 못하다 보니까 일반 민간인, 여러분들도 주택 할 수 있거든요. 민간주택 사업 할 수 있거든요. 원룸 짓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취득세 감면을 줘요. 인센티브를 줘야 되니까.
아파트나 원룸을 지어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임대주택 사업을 하라고 나라에서는 큰 틀에서는 대선적인 틀에서는 좋은 일을 하지만 우리 간만 일구역에서는 왜 우리 하필이면 우리한테 해서 그렇게 해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합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라에서 짓는 사업을 우리가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정확한 명칭은 공공에서 지원하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민간 임대 주택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죠? 그래서 재개발 정비 사업이지만 간만 일구의 사업 방식은 뉴스테이 연계형 재개발 정비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한 명칭이에요. 그래서 재개발 정비 사업하고 뉴스테이가 혼합된 형태입니다. 지금은 전국에서 뉴스테이하고 재개발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 것은 이제는 간만 1구역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재개발 지역에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투자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딱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조합원 수 그리고 전체 분양 물량의 수 가지고 딱 비교를 하거든요. 이게 1대1 재개발이냐 1대2 재개발이냐 1대3 재개발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구분을 합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은 몇 면이 안 봐도 그런데 1대2 재개발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이 조금 붙습니다. 없진 않아요. 자기가 지어진 수를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라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소리는 왜 붙는가면 새 아파트를 받지 않습니까? 새 아파트를 받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많이는 안 붙지만 조금은 붙습니다. 그래서 1대1 재개발은 어떤 형태인가 하면 재건축 있죠. 재건축은 자기가 살던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 거기 때문에 그 용적률을 조금 더 받거든요. 혜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1대2 재개발 같은 경우 1대3 재개발은 프리미엄이 제법 붙는단 말이죠. 1대3 재개발은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프리미엄은 많이 붙을 수 있는데 어떤 위험이 좀 있나요? 분양에 대한 부분이 1대2 재개발이냐 1대3 재개발이냐 얘가 자기가 1대3이면 3개를 지어갖고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가고 2개를 일반한테 팔아야 되죠. 일반한테 팔 때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거기에 대한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이 미분양의 우려 때문에 우리가 뉴스테이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 정책이 나름대로 틀린 정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월이 그러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간만동의 입지가 바뀌고 간만동의 위치는 그대로 있지만 지정학적인 위치는 그대로 있지만 입지가 많이 바뀌면서 사회 흐름도 같이 바뀐 거죠. 요걸 이제 우리는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1대3 재개발인데 우리가 나중에 미분양을 날 수 있는지 또 분양을 해서 얼마큼 이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대2 재개발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보십시오. 870대 2780 이렇게 보여요. 여기는 870명이 2780개를 짓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800명이 1800개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800명이 120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조합원이. 지분 쪼개기 같은 거 해가지고. 네. 여기는 보세요. 654명이 837개를 짓는 겁니다. 여기는 1대 1.3이죠. 1대 1.3은 여러분들이 사업이 진행이 어렵습니다. 왜? 654명한테 830개 중에서 654명한테 주고 거의 150개를 팔아갖고 이득이 나겠어요? 이런 데는요, 또 왜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신청한 것도 다 가져가지도 못해요. 이거 엄청 복잡해요, 이런 데는. 이런 데는 엄청 싸웁니다. 1600대 2090, 이런 식으로. 1000대 2000, 이런 식으로. 1대 2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1대2 이상 다른 재개발 구역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간만 1구역 말고 여러분들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거제 2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어지는 거는 총 4,470개를 지어요. 4,470개를 짓는데 아까 말했죠. 공적으로 임대 의무가 있는 거 있죠. 230개입니다. 요거는 우리 간만 1구역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5% 이내에서 나라에서 정하는 법적 의무로 해서 국민 공공임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전부 5%입니다. 4, 5, 20이죠. 그죠? 230개.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걸 빼고 나면 4,240개를 짓는 겁니다. 4,240개를 짓는데 조합이 1,481개니까 이 사람이 그만큼 가져가면 나머지 2,759개를 누구한테 팔아요? 일반한테 파는 거잖아요. 일반한테 팔 때 여기도 거제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을 받을 때는 1,400만 원에 판다고 했거든. 그런데 관리 처분은 그려놨지만 관리 처분하고 공사를 착공하고 분양하는 시점은 한 3년 뒤의 일이거든. 그때 얼마에 팔았어요? 얘는 1,850만 원에 팔았거든. 그래서 비례율이 200%가 나온 거예요. 확정 비례율이. 지금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2.86이잖아요. 그죠? 온천 4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온천 4구역도 4,000개를 짓는데 1대 2.84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480개를 파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리 처분인가를 낼 때는 1,500만 원에 판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얼마에 팔았는가? 1,950만 원에 판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비례율을 115%로 잡았다가 이제 다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한 150%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고요. 강한의 구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왜요? 1대 2.8입니다. 여기도 사업성 나오겠죠? 사업성 나옵니다. 사업성 나오니까 이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짓게 되면 150% 이상 나온다는 겁니다. 다른 구역들은 예를 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대여산 구역입니다. 대여산 구역은 어디 있나요? 우암 2구역 바로 옆에 있죠? 그죠? 이 사람도, 여기도 이 사람이 아니고, 대여산 구역도 4,488개를 짓지만, 임대 물량, 공공임대 238개 빼고 나면 4,250개. 그 중에서도 조합원이 1,791개를 가져가고 2,459개를 짓는 거죠. 물량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이 안 좋아요. 얼마 전에 얼마 분양한댔습니까? 2,300만 원으로 분양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기본적으로 비례율을 관리 처분을 받을 때는 115%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은 150% 이상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투자자들이 저기에 피가 팍팍팍팍 붙어 나가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일반 분양가하고 조합원 분양가. 보통 조합원 분양가는 픽스가 되거든요. 조합원 분양가는 픽스입니다. 그 조합원 분양가를 올리지는 않아요. 왜? 일반 분양가하고 조절을 하니까. 그래서 일반 분양가하고 조합원 분양가의 차익을 기준으로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는 건 뭔가 시장이 좋을 수도 있고 시장이 나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별로 안 좋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분양가를 사실 좀 낮춰서 팔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형상 구역은 2,300만 원에 판다 하잖아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거제 2구역, 온천 4구역, 대형 3구역, 강한 2구역. 지금 대형 3구역하고 강한 2구역은 우리 간만 1구역하고 관리 처분을 받은 시점이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조합원 분양가는 여기는 거제 2구역 940만 원이고 일반 분양가가 1,810만 원을 받았죠. 요게 뭐예요? 940만 원하고 1,800만 원, 약 900만 원 차이 나죠? 요게 조합원의 혜택인 겁니다. 조합원이 이 혜택이 나와야지만 다른 사람도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고 프리미엄이 붙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비례율이 200%가 나오잖아요. 요 보상 금액이 요거라는 겁니다. 차이가 지금 온천 4구역 보세요. 요거는 그래서 3년 전에 분양을 해갖고 지금 올해 11월 달에 입주를 합니다. 이렇게 비례율이 높고 이러면 사업이 착착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지만 해도 자연스럽게 빡빡빡빡 진행된다고요. 자, 온천 4구역 보세요.
온천 4구역 조합원 분양가 1,050만 원이에요. 1,050만 원이고 일반 분양가를 이 사람들이 최초의 관리 처분을 받을 때는 1,290만 원이었습니다. 1,290만 원인데 실제 분양할 때 1,959만 원 분양을 한 거잖아. 2년 전에.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제일 처음에 115%였다가 지금 비례율이 최소 150% 이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하고 관리 처분인가를 받았던 시점이 비슷한 대형 3구역과 강한 2구역 보자고요. 얘도 1대 2.37, 1대 2.17이기 때문에 1대 2 재개발이 넘어요. 기본적으로 1대 2가 넘어야지만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왜? 이득이 생겨야 되니까. 이득이 안 생기면 재개발은 진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래갖고 얘는 대형 3구역은 조합원 분양가가 1,050만 원입니다. 요건 픽스입니다, 픽스. 고정.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최초로 1,400만 원 분양을 했잖아요. 그죠? 분양을 한다고 했지만 시장이 계속 부동산이 화랑이 되고 나니까 분양가가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몇 년 전에 1,040만 원을 했던 걸 그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공사비 안 올라요? 공사비 오르면 불보는 뻔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1,400만 원 했다가 지금 2,300만 원 그냥 하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대형 3구역은 분양을 2,300만 원 한다고 하지만 저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됩니다. 예? 그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성공대로 되면 최소 150% 이상이 되는 겁니다. 즉 강한 2구역은 보세요. 강한 2구역은 대형 3구역, 강한 2구역, 간만 1구역은 아주 비슷한 시기에 관리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강한 2구역은 대형 3구역보다 입지가 좋아요. 입지가 좋다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는 1,010만 원에 하고 최초에 1,500만 원으로 일반 분양을 하겠다 해갖고 비례율을 110%로 잡았는데 지금은 보세요. 2,750만 원에 분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대형 3구역이나 강한 2구역이 바보천치예요? 바보천치가 아니잖아요. 바보천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2,300만 원, 2,750만 원 이렇게 분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심지어 강한 2구역은요 높게 분양을 하려고 일부러 지금 사업을 늦추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전략적으로 조합원의 혜택이 많이 가도록 조합원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사업을 미룰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강한 2구역은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고급화로 진행합니다. 숫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우왕1이라든지 우왕이하고 간만 1구역은 나중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63개입니다. 재개발만. 그 중에서 우리 간만 1구역, 간만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지금 그대로 2년 7개월 동안 스톱되어 있습니다. 이수를 하고 있지만 우리하고 비슷하게 시작되어 있던 대형 3구역이라든지 강한 2구역은 벌써 착공을 했어요. 제가 이건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중에서 1대3 재개발이 몇 군데 될까요? 1대3 재개발 많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딱 3개 있습니다. 손가락 안에. 그 중에 간만 1구역이 있습니다. 1대3 재개발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 시점에